지난번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인 토트넘 대 울버햄튼전 경기에서 토트넘은 홈 경기에도 불구하고 2대1로 패하였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탑4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경기 전 영국 현지 예상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축구 전문 매체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안컵 차출로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주장인 손흥민이 선발로 다시 복귀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였던 브라이턴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 교체로 출전하여 존슨의 극장골을 도우는 큰 활약을 하면서 토트넘을 극적인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오랜 공백 후에 손흥민이 가세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한 관심과 특히 손흥민의 개인적인 활약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수비에서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울버햄튼의 스피디한 역습에 두 골을 허용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가 컸던 손흥민의 활약이 너무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다소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손흥민이 시즌 개막전에서 이와 동일한 경기력과 플레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래로 이번 울버햄튼전에서와 같은 플레이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 후 손흥민은 영국 매체들로부터 여전히 콘테 하에서 겪어야 했던 지난 시즌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력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인 손흥민을 후반 70분대에 교체 아웃을 시켰을 정도로 손흥민의 전술적 활용에 있어서 스스로 실패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는 그때의 경기와 똑같은 역할을 손흥민에게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전은 손흥민의 부진 외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울버햄튼전의 미스터리라고까지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손흥민의 활용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에 대해서 분석,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왜 손흥민과 히살리송의 투톱성 공격 포맷을 가동하지 않았을까요? 선발 포지션상으로는 손흥민이 왼쪽 윙포드이고 히살리송이 중앙 원탑으로 나오지만 이전 경기들에서는 손흥민과 히살리송이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박스 안을 번갈아 공략하는 실질적인 투톱 체제의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손흥민과 히살리송이 공격 포인트를 합작한 경기도 많았고, 따라서 토트넘의 공격력도 이번 울버햄튼전보다는 훨씬 강력한 포스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울버햄튼전에서는 손흥민과 히살리송의 이러한 협력 내지는 연계 플레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손흥민과 히살리송은 마치 영역을 나누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한 모습의 플레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지시에 따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왼쪽 사이드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리고 박스 안 침투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주로 백패스만 연결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간혹 엔드라인까지 침투해서 짧은 크로스를 찌르는 장면이 있기는 했으나 박스 안까지 공략하는 플레이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히살리송 역시 거의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으려는 움직임만 있었을 뿐 활동적으로 박스 바깥에서 공격 패턴을 만들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히살리송의 이러한 모습은 개막전인 브랜포드전에서 보여준 두 선수의 플레이 모습 그대로였고, 특히 손흥민은 이 경기 후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장인 손흥민을 개막전 경기에서 교체 아웃을 시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록 팀의 주장이라고 해도 전술적인 목적이나 경기력 관점에서는 교체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주장인 손흥민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울버햄튼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플레이는 개막전에서와 같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기에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런 실패의 전술과 역할을 손흥민에게 요구를 했는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반 늦게 히살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중앙 스트라이커로 돌렸지만 이미 경기 내내 경기력이 잠식되어버린 손흥민이었고, 특히 울버햄튼의 밀집 수비에 막혀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울버햄튼전에서의 손흥민의 모습은 마치 지난 시즌 콘테가 손흥민을 페리시치 뒤에 가두어 놓은 지난 시즌의 플레이를 연상케 할 정도로 손흥민의 플레이는 너무도 단조로웠고 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들에서 손흥민은 향후 중앙 스트라이커로의 포지션 변경으로 선수 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토트넘에서는 일단 히살리송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포드이지만 토트넘의 공격과 득점을 리드하는 패턴의 공격 전술에 히살리송이 손흥민과 박스한 스위칭을 통해서 손흥민의 공격력과 골 결정력을 배가시키는 전술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공격 패턴으로 손흥민과 히살리송이 서로 공존하면서 지금까지 서로가 큰 활약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울버햄튼전은 이런 장점들을 모두 소거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손흥민이 왼쪽 윙포드로 뛰면서 중앙 스트라이커로서의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앙 공격수로 변신하여 선수 커리어를 연장해가는 것을 바랬는데, 이번 울버햄튼전은 이러한 기대를 무산시켜버리는 손흥민의 역할과 경기력이었습니다. 향후 경기들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어떤 전술을 바탕으로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역량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른바 닭공 축구는 그 이전에 무리뉴와 콘테의 질식 수비 축구에 신음하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성적 또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찍는 등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개월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버햄튼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이제는 토트넘의 이러한 공격 축구가 그 어드밴티지를 소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흔히 프로야구에서는 신인 선수가 데뷔 그 다음 해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두고 2년차 징크스라고 하지만, 이번 시즌 전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데뷔 시즌이라고 한다면 후반기는 2년차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다른 팀들의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그 대응 전술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무리뉴와 콘테로 인해 소극적인 수비 축구를 단연간 해왔던 토트넘에 적응되어 있었던 다른 팀 감독들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적극적인 공격 축구로 변모를 하자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토트넘의 많은 경기들이 데이트로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경기들에서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계속해서 그 위력을 발휘할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공격 축구의 메리트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 전술에 있어서는 특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스트 수비 자원들이 부상을 당하면 팀의 경기력과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핸디캡을 전술적 역량으로 커버하면서 팀 성적을 이끄는 것도 명장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비 전술 역량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비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로메로와 반드벤의 개인적인 역량이 토트넘 수비를 지탱하는 동력이고,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의 대활약이 없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명성도 없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키퍼 비카리오의 눈부신 활약이 아니었으면 토트넘의 승점은 최소 5점 이상은 삭감되었을 것이고, 지금 토트넘의 순위는 7, 8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시즌이 지나면서도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도기와 포로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팀 기여도가 높다고 하겠지만,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공격에서의 공헌을 거의 대부분 깎아먹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수비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전술에서의 완성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도 드러났듯이 토트넘을 상대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는 상대팀의 전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호가 말레이시아나 요르단에게 똑같은 공격 패턴에 연이어 실점을 하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전술 변화를 지금까지는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날 경기에서 공격에서 손흥민과 다른 공격수들의 개인적인 포텐이 터지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승점을 날리는 그런 경기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역할 및 활약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울버햄튼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살리송 중심의 공격 전술을 가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살리송이 이번 아시안컵에 나간 손흥민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면서 좋은 활약을 보인 것이 레비 회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히살리송을 데려온 사람은 당시 감독인 콘테가 아니라 레비 회장이라는 이야기에서 보듯이
900억을 투자한 히살리송을 살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지난 시즌 내내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영국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언제라도 토트넘에서 방출될 것만 같았던 히살리송이 지금과 같이 부활했다는 것은 레비 회장의 강력한 스포트가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로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포스트 손흥민 체제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고, 최근 손흥민의 재계약 관련 보도보다는 사우디 이적 등의 이적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레비 회장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여전히 리버풀 감독 후임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 다음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나름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번 시즌 스탯을 보면 손흥민은 전반기 10경기 동안 번리전 헤드트릭을 포함하여 8골 1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후반기 10경기 동안은 4골 4개 도움으로 골수에 쓰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살리송은 앞서 보았듯이 손흥민이 빠진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뛰면서 4골을 기록했고, 영국 언론들로부터 토트넘의 확실한 9번 공격수로 평가받으면서 부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비의 정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개인적인 목표가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향후 토트넘의 경기력과 전술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손흥민의 역할과 활약, 그리고 히살리송의 경기력과 손흥민과의 조화 등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